그 옆에 머리 허여신 분이 윤석열 후보하고 서울법대 동기세요. 지금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헌법학자십니다. 우리 한상수 교수님.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자영업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현진석 우리 안보 분야 이런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현진석 최고위원. 이렇게 오늘 우리 선대본부 중요한 분들이 진천에 다 왔습니다. 아무튼 진천 우리 충북 도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십사 이렇게 청주에서 진천으로 왔습니다. 충북은 그야말로 충절의 고향 아닙니까? 충청도. 저 집사람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이 다 충청도 사람이라서 저도 충청의 사이인데 요즘 충청도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사이 정말 우리 장모님한테 가시더라고. 사이 잘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정의롭게 불의와 싸우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을 싸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저 원장님 계시잖아요. 정말 어린이집 탄압을 얼마나 한 줄 아세요? 문재인 정권이 교육 부분에서 자율성을 다 뺏어버리고 모든 부분에 자유라는 글자를 다 빼버리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어린이집 탄압하고 학교 탄압하고 정교조가 학교 장악하고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지고 흔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결국은 사람 하나 잘못 뽑고 정말 깨끗한 대통령을 불법 거짓 탄핵시키니까 나라의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겠어? 이제 벼락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잡으세요. 네. 이 사람 잡으세요. 경찰에 고발하세요. 경찰들한테 넘기세요. 경찰한테 넘기세요. 이 사람 욕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걸고 유세방해죄로 거세요. 용서 안 됩니다. 경찰에서 잡으세요. 그냥 보내면은 경찰 직무유기로 걸겠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싸울 때 그렇게 한번 싸워보세요. 지금 저한테 욕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걸겠습니다. 경찰이 조치해 주세요. 경찰이 바로 조치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동생 되시는 조영문 목사님을 뵀어요. 원래 20분 예상하고 뵀는데 1시간 2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고요. 저 집사람이 권사하고 우리 누님이 목사시고 우리 자영이 장로세요. 또 우리 장모님이 순복음교회 권사시라고. 그런데 아무튼 남을 방해하면서 저렇게 전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면은 욕하지 말아야죠. 연설하고 있는데 욕하면 되겠습니까? 저런 분들은 민노총이 광화문 광장 장악해서 나라를 이 지경 만들 때 민노총 정교조 붉은 세력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할 때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했어요? 유승민이나 김무성 배신자들 아니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1379일씩 1739일씩 감옥에 있었습니까?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사면을 해주는 이러한 상황. 불의가 정의를 몰아낸 거예요. 태블릿 PC 가짜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K미르 재단
그거 전부 다 국가 환수되고 거짓입니다. 국정농단 없었습니다. 법원의 증거로도 채택 안 됐어요. 태블릿 PC도 그렇고 그 다음에 K미러 재단도 그렇고. 소위 자생공산주의자들하고 보수의 껍데기 배신 보수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4년 5년을 뒤졌는데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그러한 대통령을 뇌물죄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그냥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탄핵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핵된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탄핵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가 탄핵된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헌법을 초월한 문재인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의 붉은 나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도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너뜨리고 자유우파의 위대한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승만 1948년 8월 15일의 건국을 무시하고 임시정부 그거를 건국일로 보는 그러한 새빨간 나라가 나온 거예요. 나라는 새빨개지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거기에 저항해야 될 야당들은 굴종하고 고개 숙이고 비겁했습니다. 또 지식인들은 그렇게 잘난 척하던 지식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80명의 패러리 6개월을 거짓 선동했습니다. 그 지식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 되고 문재인이 나라를 아작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한미동맹 훼손하고 자유시장 경제 무너뜨려서 중산층이 쓰러지고 자영업자들이 오늘 내일 살기를 힘드는 나라를 만들 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인들은 어디에 갔어요?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5년을 아스팔트에서 싸웠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촛불 쿠데타에 대한 권력 찬탈이다.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어요. 지금은 대통령께서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나오고 계신데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제 좀 내려가시려면 내가 마스크 좀 벗으려고. 오늘 제가 JTBC 설전에 생방이 있어서 1시쯤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라가 추락하고 권력이 자기 이념만 같은 권력 나눠먹게 하고 상권 분립 훼손하고 법을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장악하고 물론 일선 경찰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자기 사람 집어넣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작두들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비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더 비겁했어요. 야당은 집권 여당이 나라를 말아먹으면은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돈을 지 마음대로 삼짓돈 쓰듯이 막 꺼냈으면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신용만 했어요. 국회의원 한 석밖에 없는 대한애국당과 우리 공화당 저 혼자
아스팔트에서 5년간 싸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렇게 조원진을 죽이려 했는데 조원진은 죽지 않았어요. 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명의 대한애국당 당원이 50만 명의 대한우리공화당 당원으로 됐습니다. 조원진이가 대통령 후보 안 나갈까봐 우리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등록했더니 26억 5,450만 원, 25억 6,450만 원을 다 걷어주셨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대부분 다 민초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리고 지식 수준이 전문대학 이상이 70%입니다. 60대 이상과 60대 이하가 반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당보다 20배가 당원이 많고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보다 6배가 당원이 많은데 왜 우리 공화당을 언론방송은 묻을까요? 왜 조원진은 묻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조원진 저 사람 암만 죽여도 50만 당원을 만들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하는 엄청난 민초정당을 만든 겁니다. 좌파들이야. 이런저런 이념 때문에 이런 정당 저런 정당이 생겼지만은 대한민국 정당 생기고 74년 만에 우파의 이념 정당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제 5년 전과 지금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불의를 보고 불의라 얘기하지 못하고 용기 없어 무릎 꿇고 있을 것 같으면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조원진은 3선 국회의원 제 지역구 상대도 없었어요. 4선 5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득표율을 최고의 득표율을 올렸던 제가 저를 버리고 아스팔트 투쟁을 시작한 것은 거짓과의 싸움이었어요. 불의와의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는 그만큼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정체성도 없는 소위 자생공산사회주의자들이 구성된 주사파가 중심이 된 주체사상,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장악했습니다. 행정관급 이상이 26명이 지금도 20명 이상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실이 태산과 같이 엄중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졌어요. 선과 악이 무너졌습니다. 악이 선을 구축해버렸어요. 왜? 거짓 선동으로 멀쩡한 대통령도 탄핵시켜보니까 이제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부정부패 정치인들, 의혹과 의혹이 넘쳐나는 정치인들, 이러한 정치인들이 거대 양당의 후보로 나오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는, 국민들을 우습게 본 좌파 독재 정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또 그 정권의 맥을 잇겠다는 사람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광역단체장 4분의 1이 성추행으로 자살하고 감옥 가고 치매 노인 행사하는 그러한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해체가 맞는데 아직도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 성추행 때문에
자살하고, 제2도시 부산시장이 성추행 걸리니까 치매에 놓인 노릇하고, 안희정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이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합니까? 그러한 정당에 표를 주면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진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살립시다. 진실된 나라로, 정의로운 나라로,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민노총이 아니라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로, 정교조의 교육이 아닌 정말 역사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나라, 자영업자가 K방역, 꼭 방역에 속아서 목숨을 잃는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나라.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더니 팬데믹 돌아서 백신 구하라니까 이 건방진 것들이 백신 수급 안 해도 된다고 6개월 놓치는 바람에 작살난 겁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싶겠어요? 강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맞췄잖아요. 2번씩이나. 부스터샷까지. 저는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화이자 부스터샷 맞았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싸구려 백신 들고 와서 국민들한테 강제 접종시키고 접종 안 하면은 백신 시키는 이런 나라,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제가 롯데월드에 청소년들 만나러 갔어요.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4명이 앉아서 핫도그하고 먹고 있습니다. 그 추운 영하 10도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네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니? 그랬더니 백신이요. 백신. 자기들이 핫도그를 샀는데 식당에서 주사 안 맞았다고, 백신은 안 맞았다고 식당에서 못 먹겠어. 영하 10도 바깥에 돌계단에서 14살짜리가 그렇게 돌계단에 추운데 앉아서 먹어야 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문재인의 방역 아닙니까? K방역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치 방역한 그 자들이 용서가 됩니까? 성추행을 하고도, 단체장 3명이 성추행하고도 살아남아 있는 그 정당이 옳은 정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한테 묵시적 청탁으로 45년 구형을 때린 자, 안보가 위태로운데도 국정원장 4사람을 구속시킨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 죽겠다고 칼로 찌른 듯 아픔이 있다고 정집행정지 시켜달라고 했는데 2번이나 거절한 자, 검찰총장 그만두기 이틀 전에 마지막 남아있는 내곡동 전직 대통령의 사저마저도 뺏어간 놈들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이면은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이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은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은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단일화, 안철수가 견디다 못하고 단일화 결렬선을 했습니다. 조은진이는 벌써 14일 전에 야권 단일화 하지 않으면은 정권교체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국민의 명령인 단일화가, 야권 단일화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안철수하고 똑같이 5년간 투쟁한 우리 공화당을 그들은 대답 한번 하지 않고 발로 찼습니다. 모든 책임 국민의힘이 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가. 이미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된 줄로 알아요. 국민이 무서운 걸 모릅니다. 이런 시급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은 오늘이라도 그들이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은 그들에게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정권교체가 65%까지 갔잖아요. 이재명을 상대로 윤석열이 아니었으면은 정권교체는 누구에 의해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정권교체가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때문에 정권교체가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5년간 문재인 정권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을 했는 우리 공화당이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잘못한 거예요. 국민의힘에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한 윤석열을 공천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선수 교체해라. 윤석열 같이 저렇게 자본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후보됐으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해볼 필요도 없이 끝난 거예요. 정권 교체 그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송두리째 부셔버린 자들, 이렇게 대한민국을 좌파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로 끌고 가려는 자들, 적폐청산 한마디 했다가 문재인이 사과하라 그랬더니 꽁지 내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뜻하고 제 뜻이 같습니다. 그러면 적폐청산은 어떻게 하냐? 문재인의 붉은 적폐 깔아놓는 악법, 악행, 악습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윤석열로 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악법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다시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탄핵 정국에서 한 번 그들한테 속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주인인 나라, 국민이 살아있음을 3월 9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11번 조은진 진천에서 이렇게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진! 음악 드세요.